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7월 17일 디펜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발트해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바로 나토 국가들을 향해서 한 것이죠. 미 해군이 헬파이어 함대함 미사일 시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또 미 해군이 S-400 킬러 유도 폭탄을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원정군 사령부가 조립식 모듈 부두 설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가 하이마스 다련장 장거리 로켓을 장거리 긴급 전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5가지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발트해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력 시위에는 Tu-160 전략 폭격기 2대, 블랙잭이죠. 그리고 수호이 35 전투기 2대, A-50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1대로 구성된 편대를 구성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 비행은 7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공군의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서 영공 침범에 대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정기적인 순찰 비행이라고 밝혔으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국방부는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번 비행은 영공 근처로 접근한 무력 시위성 비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Tu-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 바로 이 블랙잭이 바로 죽음의 백조죠. 이 블랙잭이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투기 수호이 35 슈퍼 플랭커가 지금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지금 그 발트해 연안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라트비아를 포함한 이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 나토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연합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는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무력 시위에 따라서 덴마크 공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F-16, 그리고 핀란드 공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18, 그리고 스웨덴 공군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해서 만들었던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혹시 모를 영공 침범에 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토와 러시아의 기싸움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 해군이 헬파이어 함대함 미사일의 시험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연안 전투함 LCS죠. 프리덤이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연안 전투함용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헬파이어의 시험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함대함 버전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함대함 미사일 모듈, 즉 SSMM이라는 명칭으로 배치됩니다.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개조한 SSMM은 사정거리가 11km이며 LCS 한 척에 24발이 탑재가 됩니다. LCS는 근접한 고속 공격정, 적이죠. 고속 공격적이나 미사일 공격용으로 이 SSMM을 쓰고요. 바로 이제 헬파이어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의 정규적인 군함, 함정을 향해서는 NSM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헬파이어라고 하면은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이런 미국의 공격 헬기들이 탑재하고 달고 다니는 바로 대전차 미사일이죠. 탱크 한 방을 이제 한 방에 탱크를 격파시키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것을 공격 헬기가 아니고 군함에다 탑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구에다가 탑재를 해서 이렇게 쏴서 때리겠다는 건데 탱크를 격파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통력이 아주 강하죠. 뭐 30cm 이런 철판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군함은 그 어떤 군함이라도 30cm쯤 되는 그런 철판은 없죠. 그러니까 탱크를 격파하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성능과 위력 정도라면 군함을 격파하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LCS, 즉 연안 전투함 프리덤함 같은 이런 연안 전투함들은 연안에서 작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고 또는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에서 작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해적이나 어떤 그 테러 단체나 적의 아주 고속 그런 그 테러 분자들 또는 공격정들, 의뢰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달려올 때
사실은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향해서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24발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상상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형 보트들만 상대하면 안 되겠죠, 군함이. 그래서 정규적인 어떤 그 군함을 상대로는 NSM을 탑재를 하겠다는 건데, 이 NSM은 아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순항미사일인데 스웨덴의 콩스버그사에서 개발한 것을 미국이 지금 도입을 해서 자기네들도 탑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정거리는 한 100에서 180km 정도 되는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연안 전투함인 LCS에다가 여러 가지 무장을 탑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안 작전에서 적의 이란이나 이런 적의 돌격을 방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최신형 대레이더 유도폭탄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이 최신형 대레이더 유도폭탄 AARGM ER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파 탐색기와 GPS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 AARGM ER은 사정거리 200km급 유도폭탄으로 현재 공군의 F-35A에서 운용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 해군은 스텔스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되는 장거리 대레이더 무기인 AARGM-ER 운용을 통해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AARGM-ER은 F-35A와 FA-18 슈퍼 호넷 의 외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F-35A와 F-35C의 내부 무장창에서도 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바로 탄도탄까지도 여기갈 수 있는 그 미사일, 바로 S-400 그런 방공 무기죠. 이 S-400이 터키에 도입되니까 미국이 지금 터키하고 거의 뭐 국교 단절까지 갈 태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공격하는 대레이더 전문 유도 미사일이 아니고 유도 폭탄을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이 폭탄인데요. 언뜻 봐도 아주 덩치는 큽니다. 그리고 이제 폭탄 자체에 이렇게 날개로 보이는 이런 핀들이 이렇게 제법 큰 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200km나 활공을 해서 날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폭탄이기 때문에 열추적 미사일 같은데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자체 추진 어떤 그 엔진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뿜어내는 어떤 그 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열추적 미사일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디자인을 스텔시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잘 발각되지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대 효과 면에서도 유리하고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F-35가 최소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S-400,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들키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서 이 폭탄을 쏴버리면, 발사를 해버리면 이 폭탄이 한 200km를 활공해서 날아가서 적의 레이더를 찾아서 때린다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그 전파를 찾아서 그 길을 갖다가 때리는 이런 폭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F-35나 슈퍼호넷 전투기의 외부 무장창에다가 다는데, 한 2025년까지는 내부 무장창에도 달아서 완전히 스텔스한 그런 공격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태평양 원정군 사령부가 사전 배치 물자선과 조립식 모듈 부두 설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 태평양 원정군 사령부는 INLS 설치 훈련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나흘간 실시했는데요. 뭐 어디에서 했다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는 것인데, 모두 공병들이 부교를 설치해서 이렇게 뭐 건너가는 뭐 그런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어디서 했냐면 이제 괌 또는 일본에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훈련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에 쌍용 훈련을 통해서 포항 일대에서 실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내용은 부두가 파괴된 상황에서 임시 부두로 쓰기 위한 모듈식 조립 부두 설치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사전 배치선 존 P. 보버와 해군 화물 처리대대, 그리고 상륙 건설대대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리처럼 생겼는데 실제 다리는 아니고 부두예요. 부두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배를 대려면 수심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안선에서 밖으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배를 접안하겠죠. 화물을 내리고 이
다리를 통해서 해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훈련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한국 해병대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뭐 큰 덩치의 한미연합훈련 못하죠. 그러니까 미 해군은 훈련을 위해서 일본 자위대와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 하면 일본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미 간에 한일 간의 무역 어떤 그 보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게 조율해 주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한미 동맹이 지금 시원찮은데 뭐 지금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 눈치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요, 지금 그러한 대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것들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튼튼하면 일본이 감히 이런 짓 못하죠. 한미 동맹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자, 미국과 호주가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장거리 긴급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미 해병대와 호주군이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장거리 긴급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미 제3 해병사단과 호주 육군 제2보병사단 그리고 호주 공군 등이 참가했으며 미군의 M142 하이마스를 미 해병대의 KC-130J 그리고 호주 공군의 C-17A 수송기가 작전 지역으로 긴급 공수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의 다영역 전투 개념에 따라서 미 지상군의 화력 자산을 동맹군의 공중 수송 자산으로 작전 지역에 긴급 투입하는 전개 절차를 숙달하는 것으로 호주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군사 작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이마스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이 지금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호주 그 수송기를 사용을 하고 이 다련장 로켓은 미군 것을 사용하고 해서 지금 연합 작전을 하는 겁니다. 미군의 다련장 로켓을 호주군의 수송기에다 실어서 지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이마스는 그 딥 스트라이크 미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뭐 제법 몇 달 됐는데 미국이 이 하이마스에다가 딥 스트라이크 미술을 만들어서 지금은 499km 그리고 앞으로는 700km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것을 언제든지 해당 지역에 긴급 전개를 시켜서 쏘고 바로 수송기로 또 탈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뭐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또는 대만을 압박을 한다든지 일본을 오키나와를 압박을 한다든지 할 때 오키나와에서 또는 대만에서 그리고 남중국해의 각종 섬에서 이런 것들을 딱 하이마스를 갖다 놓고 쏴버린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각종 전투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700km 이내에서는 작전을 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호주, 앞으로 또 일본하고도 하겠죠. 일본, 이런 나라하고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대중국 보위 전략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는 실이다 라는 데 걸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